네, 시작하기 전에 이건 약속이죠.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시장을 보는 하나의 관점일 뿐,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2026년을 보고 기술주, 특히 반도체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나 환율, 분기 실적, 이런 것만 보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어쩌면 시장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진짜 중요한 지표를 놓치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20년 넘게 데이터로만 흐름을 읽어온 전략가고요. 오늘 이 대신증권 리포트 아주 화제던데 저는 이거 그냥 요약해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이 리포트가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들 그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의미와 리스크는 뭔지 속 시원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2026년이 모두의 축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보시죠. 이야,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슈퍼사이클 그 이상의 호황. 사실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인 건 당연한데 그 이상이라는 표현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그냥 장사가 좀 잘 될 겁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뀐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게 그냥 희망회로인지 아니면 데이터가 증명하는 냉정한 현실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죠. 먼저 2026년 호황의 스케일이 과거랑 얼마나 다른지 숫자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근원, 바로 공급 절벽을 데이터로 파헤쳐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된 HBM 시장을 들여다보고 이 지긋지긋한 사이클의 판을 바꿀 진짜 알파가 뭔지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전 투자 전략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6년의 호황. 왜 이번엔 다르다고들 하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압도적인 규모의 차이예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023년에 2,190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불과 3년 만에 5,630억 달러가 된다? 이건 2.5배가 넘는 성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폭발입니다.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런 숫자는 2000년대 닷컴 버블이나 2010년대 스마트폰 혁명처럼 아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나 등장하는 숫자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익 규모예요. 우리가 전설처럼 얘기하는 2017년 슈퍼사이클 때 우리나라 대표 기업 두 곳이 합쳐서 64조 원을 벌었죠. 그런데 2026년 전망치가 얼마냐면 366조 원입니다. 거의 6배예요, 6배. 이건 그냥 장사가 잘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체급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 걸까요? 이제 그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호황의 뒤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스케일이 차원이 달라요. 이건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가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는 공급 절벽 현상 때문입니다. 이 수요 폭발의 시작점은 바로 메모리 월이라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AI라는 슈퍼카 엔진은 시속 500km로 달릴 준비가 됐는데 정작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너무 좁아서 차가 덜덜거리는 거예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 목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고성능 메모리를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가 폭발하는 진짜 이유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요. 보세요. 2026년에 시장에서 달라는 건 240에서 250개인데 만들 수 있는 건 100개밖에 안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20년 경력에 이런 숫자는 처음 봅니다. 정말로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팬데믹으로 물류가 다 막혔을 때도 이 정도의 불균형은 없었거든요. 이건 그냥 물건이 좀 모자라네 이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벽이요. 공급이 뚝 끊기는 거죠. 아니 그럼 공장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지금 당장 공장을 짓기 시작해도 실제 생산까지 최소 2, 3년이 걸려요. 2027년 전에는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어렵다는 거죠. 둘째, 돈 되는 HBM 만드느라 기존 D램 생산 라인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일종의 자기 잠식 현상이죠.
마지막으로 기술도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예전처럼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뭐냐?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뾰족한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급 절벽의 시대에 가장 큰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HBM 시장이죠. 근데 여긴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에요. 회사의 명운을 건 기술 전쟁, 말 그대로 새로운 왕자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점유율 전망을 보면 아주 흥미롭죠. 먼저 치고 나간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정말 무섭게 추격하는 양강 구도고요. 마이크론도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딱 춘추 전국시대 같아요. 기술적인 실수 한 번이 순위를 바로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가 두 회사의 전략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SK 하이닉스는 검증된 기술이랑 TSMC와의 협력이라는 안정적인 길을 택했다면 삼성전자는 차세대 기술과 자체 공정으로 한 방에 판을 뒤집으려는 아주 공격적인 배팅을 한 거죠.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대신 한 방이 없고 삼성은 리스크가 큰 대신 성공하면 시장을 독식할 수 있죠. 우리 투자자들은 바로 이 기술적인 해자를 누가 더 깊게 파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HBM 전쟁은 결국 단기적으로 누가 돈을 더 잘 버느냐의 싸움이죠. 하지만 진짜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눈앞의 실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봅니다. 그건 바로 이 산업의 고질병이었던 사이클 자체를 깨부술 가능성. 저는 이걸 진짜 알파라고 부릅니다. 다들 2026년에 366조 번다 이 숫자에 막 열광할 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호황이 끝나면 그럼 또다시 끔찍한 불황이 반복되는 건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장기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 답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문구, Breaking the Rules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의 숙명과도 같았던 이 지긋지긋한 경기 변동성, 그 룰 자체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이죠. 그 열쇠가 바로 LTA,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분기마다 가격이 널뛰기 하는 뭐랄까 시가 횟집 같은 시장이었죠. 좋을 땐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나쁠 땐 조단위 적자를 내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절대적인 갑이 돼서 3년, 5년 단위로 가격과 물량을 고정하는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매년 홍수와 가뭄을 겪던 땅에 거대한 댐을 짓는 것과 같아요. 이익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해지죠. 그러면 시장은 이 기업들을 더 이상 변동성 큰 사이클 주식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우량주로 재평가, 리레이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실전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변동성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이클 초입 구간에서는 더 그렇죠. 딱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몰빵은 안 돼요. 둘째, 매수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지표를 보고 철저히 분할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내 판단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기계적인 손절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똑똑하니까요. 자,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스탠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 매수. 슈퍼사이클 그 이상이라는 논리를 믿고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분할 매수 또는 관망. 큰 그림은 동의하지만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좀 찝찝하니까 조정을 기다리는 신중한 접근입니다. 마지막은 비중 축소. 산업의 성장보다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가 더 무섭다고 보고 일단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마음이 가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투자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할 문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 분석을 통해서 2026년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